8년 넘게 관리하고 있는 저의 테라리움입니다. 몇 달간 방치했더니 식물들이 테라리움 밖으로 삐져나와 있습니다. 식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정리해줄 때가 되었군요. 테라리움을 오랫동안 관리하려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라리움을 관리하다 보면 어디선가 날아온 풀의 씨앗이 자리를 잡습니다. 가끔은 고사리가 운 좋게 이끼 언덕 위에 멋지게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건 로또입니다. 최대한 살려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가끔은 이 풀들이 미관을 해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과감히 뽑아냅니다. 문제는 이런 풀들을 뽑아내도 다른 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강한 풀들입니다. 덩굴식물은 잘라내도 줄기 사이사이에서 계속 잎을 뽑아냅니다. 덩굴식물은 다른 식물을 덮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테라리움도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죠. 이건 역시 치열한 생존의 각축장입니다. 푸밀라나 펠리오니아 리펜스 같은 소형 덩굴식물은 작은 정글을 꾸미는 데는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성장세가 무섭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방심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됩니다. 저의 공간 천장을 뒤덮은 푸밀라의 모습이죠. 덩굴식물을 자를 때는 벽면이 휑하지 않도록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덩굴이 뻗는 길을 잘 살펴보고 원하는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푸밀라는 아래쪽 식물을 덮으면서 자랍니다. 이렇게 덩굴식물을 잘라내다 보면 그 아래에서 비명을 지르는 식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구출에 가깝죠. 잘라낸 식물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 식물들은 일종의 보험이나 마찬가지죠. 화분에 심어서 꺾꽂이 번식을 하면 다른 테라리움을 꾸밀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개인 분양을 할 수도 있고 나눔을 해도 좋겠죠. 잘라낸 라비시아를 축양장에 잘 넣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뿌리를 내리겠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라비시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하게 잘 자랐네요. 잎도 제법 커졌습니다. 저에게는 이 식물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식물을 자르면 꼭 이 친구에게 나눔을 합니다. 이 친구의 풀 먹방은 영상 마지막에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잘 크는 식물도 있지만 성장이 더딘 식물도 있습니다. 남미의 소형 덩굴 식물인 마르크그라비아 움벨라타도 길이 막혀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네요. 이 콩짝에도 덩굴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럴 땐 식물의 길을 내주기 위해서 빛을 가린 잎들을 뜯어내거나 잘라내야 합니다. 이 무늬 창석이도 빛을 못 받아서 무늬를 잃었습니다. 그럴 때는 자리를 옮겨줍니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늬가 살아나길 기대해봅니다. 박질한 베이치는 유묘였을 때 이 테라리움이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이제는 제법 잎도 커졌습니다. 훨씬 더 커지는 식물이기 때문에 부작을 하기 위해서 잠시 화분으로 옮깁니다. 싱고니움 같은 잎이 큰 식물은 아래쪽 식물을 가리지 않게 가지를 잘 쳐줍니다. 이 테라리움에는 맨 위쪽에 핑크 싱고니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심으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잎이 넓은 식물은 테라리움의 가장 아래쪽에 심는 겁니다. 위쪽에 심으면 아래쪽 식물들이 빛을 못 보게 되고 조명에 바짝 붙은 잎은 타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심은 식물도 커지면 자리를 차지합니다. 너무 높이 자라거나 잎이 많아지면 적절하게 잎을 잘라냅니다. 테라리움 안에서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 못한 식물은 금세 도태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기도 하죠. 이런 식물은 바로바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낸 식물들도 역시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잎을 잘게 잘라서 토양으로 돌려보냅니다. 테라리움에서는 이것이 바로 순환입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잘라낸 잎을 모아보니까 풍년이군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잎들을 잘라낸 지 어느덧 6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 큰 고사리가 포자를 퍼뜨려서 자리를 잡았군요. 이런 걸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점, 잎, 가, 경. 이렇게 저의 테라리움에는 수확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